안녕하십니까. 정치타운의 전월규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주가 시작되었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박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주 아닌 저주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박근혜의 입장을 빗대어 제가 말하는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고 권력을 잘못 쓰면 훗날 두려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로닝로닝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말에 신정을 걸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음력을 사용했으니까 5, 6월이 양력으로 치면 7, 8월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 7, 8월에 소리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여자가 원통한 일을 당하여 한이 응어리졌다면 무섭다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한과 연계되는 기절로서 없이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바라는 것을 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또한 여자인지라 그런 심정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원한을 논하고 한이 변해서 저주가 되어가고 있다는 감정이입을 여러분에게 말해보고자 합니다. 정치에서 원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시정의 원한과 당정의 원한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시정의 원한은 시대별로 논의가 되지만 당정의 원한은 민권 합의의 원한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권 합의라는 뜻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하늘을 두려워하듯이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인간인지라 생겨나고 인간인지라 나에게 안 좋게 대하면 반드시 상대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된다는 인과응보, 즉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가져온다는 말과도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지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말소리가 쨍그렁쨍그렁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한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나타나는 모습도 틀린데, 그중 일본의 원한을 보면 최후의 수단이 칼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예로 아사노가 하라다에게 품고 있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47명의 의신들과 카라의 목을 잘라 주군의 무덤에 파침으로써 승자가 되어 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원한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 불안한 사회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외세의 침략이 잦아서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는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남자들의 횡포와 인종의 미덕을 강요당한 데서 생기는 여한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섭다는 뜻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 원한의 저주가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한의 저주는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제 생각대로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최순실을 만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직원 한두 명을 더 써서 잡음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하면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데 통합은커녕 자꾸 분파 행동을 하니 나라가 어지럽다며 누구나 그 자리에 서면 잘할 것 같아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대통령 자리입니다. 나를 아주 없을 인간으로 몰았지만 당신의 처세도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가 40%? 못하고 있다가 50%? 국민 절반 이상이 당신의 정책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를 못살게 굴던 조국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경제가 최악으로 나타나니 폭망할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며 충언을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태풍도 자주 오고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오고 또 북한만 믿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저주해야 하는 인간 대 인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했는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한다고 머리를 꺾었으면 그 결기를 부리지 말고 점잖게 있어야 하는데 삭발한 기분이
어떤지 한번 말해보소.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막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깎았으면 중후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율무리보다도 잘생겼다고 가볍게 행동하며 웃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다음 대권은 보수 대통합을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잘 생각해서 행동하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한테는 김문수 씨의 말대로 당신은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다면 그냥 영도다리 밑에서 빙빙 돌다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덩치값도 못하고 대표 자리도 잃고 그게 뭐예요?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승민 의원한테는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똑똑한 체 하더니 혼자 되어 외롭겠수다. 어디 선수답게 외톨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신수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인가 무슨 당은 왜 이렇게 매일 집안 싸움만 합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소? 인간은 혼자서 똑똑한 척하지만 그 주위에는 사람이 안 모이는 것이요. 독고다이라는 말 아세요?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보낼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보고 최순실인가 어떻다면서 매섭게 나를 싫다 하더니 당신 말 딸과 부인은 최순실이 딸보다 더한 것 같소. 앞에서는 필자인 척 오를만만 하더니 뒤에서는 호박씨라는 호박씨는 다 까고 있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람 같소. 당신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정치가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신은 국민 절반 이상이 싫다고 하는데 그 장관직을 왜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조국이란 이름이 2달 동안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봐야 좋게 봐줄까요? 도대체 진정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이제 더 이상 조국이라 못 부를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조국이란 단어를 어지럽히지 말고 조탕국이란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소.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부에 저주 아닌 저주를 한마디 보내니 저주로 끝나지 말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통합이 제일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 대통합을 이루려는 노력하는 자가 son군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더 이상 틀로 갈라지지 않고 그나마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박근혜도 좋아하지 않고 문 대통령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무능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혼자 부정하여 먹은 것이 그렇게 없지 않소. 그러니 자잘구리한 것 가지고 최순실이가 옷 해줬다 뭐 몇백만원짜리 해줬다 이런 것 가지고 떠들던 자 지금 문 대통령과 만화님 두 분이 다 옷에 입고 외국 잘 나가는구만. 그 박근혜만큼 돈이 의상비가 안 들 것 같습니까? 문 대통령 부인도 옷만 번드르르하게 입고 외국 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잘구리한 것 가지고 시비도 걸지 말고 또 박 대통령은 혼자서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세금도 덜 축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잘구리한 거 따지지 말고 박 대통령 잘못한 게 무능이지 최순실 때문이지 크게 잘못한 것 없으니 사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약한 여자이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강도 안 좋고 이제 할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탄핵하고 대통령 된 사람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사면을 시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되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중 최장수의 기간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발 뻗고 잠이 오는지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제 자질구한 고집 그만 피우고 폭넓게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켜야 발을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어지럽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이 법무장관을 들어선 이유도 제가 보기엔 하늘에서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들어서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를 못살게 뒀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들어섰으니 이제 화합하는 의미에서 조국도 탕평 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당신이 나라를 어지럽힌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를 묻지 말고 과감히 사면을 시켜 국민 대통합을 이루라는 뜻으로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의 결단력이 얼마나 강한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주 아닌 저주 박근혜 대통령의 한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게 대체로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타운의 제너럴 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